네, 이번 시간은 전자기 유도 현상과 관련된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석에서 갖고 갈수록 자기장은 세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S분의 파이, S가 면적이고 파이가 자기력선 총수 또는 자속이라고도 쓰기도 했었죠. 이렇게 됐고 단위가 웨버 퍼 미터 제곱이지만 T 해서 테슬라라는 거를 더 많이 쓴다 라고 했었던 거고, 요거를 그림으로 이제 설명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얘도 면적이 1제곱미터, 얘도 1제곱미터의 면적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요. 이렇게 자기력선을 통과하는 것, 즉 A 지점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이 몇 개 통과하느냐, 5개 통과하고 B 지점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이 몇 개 통과하냐, 3개 통과하니까 자기력선 수가 많이 통과하는 곳은 A와 B 중 어디냐? A다. 그래서 자기장이 센 곳은 어디냐? A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직선이든 원형 도선이든 솔레노이드든 도선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를 설명을 했었어요. 자석에 대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자의 이동을 전류라고 하죠. 즉 전자가 변화하는 거예요. 전자의 변화.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겠지만 전자의 이동이 전자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류 값이 변했을 때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더라. 그게 지난 시간에 방향이 어떻게 된다, 앙페르 법칙이니 이렇게 설명했었던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장이 변화하면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자기장이 변화할 때 전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유도해낸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런 거 설명할 때 좀 약간 설명을 용이하기 위해서 명제를 하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많은 자연 현상들이 안정된 상태로 이제 작용하거나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학에서는 옥텐룰이라고도 하고 있고, 엔트로피 법칙이 증가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정된 상태,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쪽으로 뭔가 이렇게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도 그런 거의 일종이다라고 좀 받아들이면은 좀 설명하는데 좀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이 한 8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자석이 있는데 N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N극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온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기력선이 나오는데, 이때 원형 도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원형 도선을 이제 화살표 방향처럼 해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잡아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른쪽에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는 자기력선이 몇 개 통과하고 있었냐면, 그림상으로 3개가 통과하고 있었어요. 3개 통과하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니까 자기력선이 5개 통과하는 거죠. 5개. 원래 3개였는데 5개로 변화가 생긴 거죠.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변화가 싫어. 그러면은 이때 5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세기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력선이 변화하면, 자기력선을 모아놓은 게 자기장인데, 즉 자기장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변한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전류가 발생한다,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건데, 이 5개를 3개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요 생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개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상쇄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지려면 이 파란색 도선에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오른손 법칙을 쓰면 됩니다. 요 보라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자기력선이니까 이 자기력선이 생기려면 오른손 법칙 써가지고 감아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엄지의 방향을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놓고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림상으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게 넘어가는 방향, 앞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앞쪽으로. 그림으로는 좀 약간 착각이 일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쪽 방향으로 가는 걸로 그림을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기본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여기 또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왼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왼쪽 영역이 N극이에요. N극. 자기력선 자석에서 N극이 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영역이 S극.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자석하고 원형도선에서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냐? 청력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가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있었는데 왼쪽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변화가 싫다. 변화가 싫으니까 이 녀석을 다시 원위치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힘이 작용해야 돼요?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야 되겠죠. 청력이 작용하려면 여기 왼쪽이 N극이 돼야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S극 방향 쪽으로, S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도선에선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 전자기 유도현상에서는 요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떤지,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떤지, 그 다음에 N극, S극이 생겨서 어떠한 힘이 생기는지, 뭐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한 번 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림. 여기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좋다 싫다? 변화가 싫다. 그럼 둘 사이에서는 어떠한 힘이 작용해야 되느냐? 청력이 작용해야 된다. 청력이 작용하려면 왼쪽은 S극, 오른쪽이 N극. 그러면은 N극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야 되고,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오른손을 써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상으로는 좀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넘어오는 쪽으로, 이제 얼굴 넘어오는 쪽으로 유도전류라는 게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경우. 세 번째는 자석이 이동하는 건데, 자석이 이동을 해서 S극이 가까이 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러면 자석하고 원형도선에서는 청력이 작용해서 자석을 원위치로 돌려보내는 청력이 작용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여기 도선의 왼쪽이 S극, 오른쪽이 N극이 돼야 되고, 이 N극 쪽으로 자기력선들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오른손 법칙 써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N극이 접근하네요. N극이 접근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그래서 왼쪽은 N극, 오른쪽이 S극. N극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유도전류는 오른손 써서 넘어가는 쪽이죠.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가지고 좀 입체적으로 잘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는 쪽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됐죠? 이게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의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원통에다 코일을 담아놨는데, 이번에는 자석에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원통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놔서 입체적으로 제가 잘 못 그리긴 하겠는데, 너무 힘들다. 솔레노이드라고 보시면 되죠. 솔레노이드를 세로 방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형 도선이 지금 3개가 감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석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싫어. 그래서 이 코일 원통형 나무와 여기 둘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을 하고, 그럼 여기 원통형 나무 코일 위쪽은 N극이 될 거고요, 아래쪽은 S극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N극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면 유도전류가 오른손 써서 감기는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감기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감겨져서 쭉 돌아서 이렇게 유도전류가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A에서 검유계를 갔다가 B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거.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림 표시, 화살표 표시가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방식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력선과 유도전류의 방향을 정말로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감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작용하는 힘은 뭐 청력이다,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뭐 이런 방향이다, 뭐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물어볼 거다라는 거죠. 네, 다음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석이 이제 멀리 이동하는 경우죠. 여기 있었는데 멀리 이동하는 변화가 싫다. 그래서 인력이 작용해서 원래 위치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인력이 작용하려면 위쪽은 S극, 아래쪽은 N극이 생겨나야 되고, 그러려면 N극 쪽으로 이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오른손 써가지고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뒤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전류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뭐 인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B 검육의 A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하고 D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S극에 접근하니까 가까워지는 게 싫어. 그래서 원래 위쪽으로 돌아가 청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 N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오른손 써서 이제 유도전류는 색깔을 달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력선은 아래 방향으로 생기는 거고, 유도전류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생겨서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뭐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B 검육의 A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번도 마찬가지로 멀어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둘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금속고리 A, B, C가 완벽하게 동일한 녀석들인데 동시에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자연학화를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자. A부터 한번 볼게요. A가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위에 있었는데 아래로 떨어져서 접근하는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싫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A 요 금속고리 아래쪽이 N극, 이쪽 위쪽이 S극. 그러면은 N극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오른손 써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느냐, 인력이냐, 청력이냐, 뭐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 유도 전류는 어느 쪽이냐, 뭐 그런 것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C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청력이 작용해야 되려면 아래쪽이 S극, 위쪽이 N극. 그러면 N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나와야 되고, 이게 나오려면 제 오른손 써서 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 이렇게 다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평균 속력이 가장 큰 것은 고리 B다. B는 내려오면서 뭐 청력 이런 거 작용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떨어질 수 있죠. 청력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기억 동그라미. 고리 A와 C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반대이다. C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계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이었고, C 같은 경우가 반시계 방향이었죠. 반대 방향이죠. 얘는 동그라미. 고리 A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고리 C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청력이니까 A는 위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고요. 청력이니까 C도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 틀렸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가지고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 형태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뭐 자기장이 변화하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 유도 전류를 직접 구하진 않습니다. 뭐 물리 2나 물리 1에서 구하는 부분도 내용이 있는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 전류를 직접 구하진 않고 중학교 때 아마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뭐 V는 IR 해서 저항과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즉 저항이 뭐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면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도전류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 생겼다고 하면, 유도전류가 회로에 생겼다고 하면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녀석도 생길 거거든요. 이때 이 유도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도 기전력하고 전압은 약간 뭐 100% 매칭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동일하게 받아들여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도 기전력이 뭐냐? 유도 전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도 전압을 이제 구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게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그냥 공식부터 하나 적어 드린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은 뭐 수학적으로 이제 뭐 빼고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반대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n은 회로 그 도선이 몇 번 감겨져 있느냐, 가문수를 얘기하는 거고, 델타 t 얘는 시간의 변화인 거죠. 그냥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델타 t 시간이니까. 파이는 자기력선의 개수잖아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하는 거니까 자기력선을 많이 모아놓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또는 자기력선의
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게 된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시간에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파이로 이런 식으로 표기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파이 자기력선의 개수는 면적을 이항시키게 되면 BS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델타 T분의 델타 BS.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가 문제에 등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면적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적이 변하는 경우는 많이 보기 힘들고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를 하나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도 전류는 유도 전압하고 유도 기전력하고 비례관계 있고, 이 유도 전압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라는 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다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건데, 이제 첫 번째 형태입니다. 이제 1번. 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장 영역에 직사각형 도선이 들어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뭐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도선에는 유도전류가 생길 거다. 그때 생기는 유도전류의 세기랑 뭐 방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0에서부터 4초 사이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0에서부터 4초까지 자기장의 세기가 10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4초까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좀 전에 위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류라고 하는 녀석은 유도 전압하고 비례관계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서 델타 t분의 델타 bs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0에서부터 4초까지는 자기장의 세기, 즉 요 델타 파이라고 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율 값, 요 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0이죠. 0. 제로니까 요 값이 제로가 되는 거고, 유도 전압도 없고 유도 전류가 생기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유도 전류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더라 라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부터 먼저 볼까요? 6에서부터 8초 사이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6에서 8초까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긴 했지만 6에서 8초까지도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율이 없죠.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좀 전과 같이 당연히 요 분자 값이 제로가 되고 유도 전류와 유도 전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이 이제 중요한데, 4에서부터 6초 사이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4에서부터 6초 사이에 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있죠. 지금 보면은 요 직사각형 도선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몇 개가 있었냐면 지금 6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으니까 이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2배 커진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전까지 4초 때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6개였는데 지금 6초 때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된 거죠? 12개로 증가한 거죠. 6개였는데 12개로 변화했어.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다시 요 12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6개로 원위치 시키고 싶다. 원위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된 거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겨나면 되겠죠. 즉 나오는 방향으로 얘네들 생겨나면 되는데, 이런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겨나려면 요 도선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오른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방향이 자기력선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당기는 방향이 유도전류가 되겠죠. 유도전류.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더라 라는 거지. 반시계 방향. 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 표시하는 건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해보세요. 4에서 6초 사이에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걸 알았으니까 전류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이렇게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걸 한 번 더 적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 기준력의 세기를 구하는 건데, 이때 마이너스는 계산에 이제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방해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가 뭐 생겨나더라.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이건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n은 가문수인데 지금 직사각형 도선이 한 번 감겨져 있는 거죠. 따로 언급이 없으면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 1이니까 생략을 하고 있고, 델타 t분의 델타 b 얘가 관건인데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면적하고 기울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4에서 6초까지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기울기는 x분의 y잖아요. x분의 y. 이때 x 값이 뭐냐? 시간이죠. 즉 x값 델타 t 시간 변화율, y 값이 뭐냐? 자기장의 세기 변화율, 자기장의 변화인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b. 즉 얘가 기울기를 뜻하더라 라는 거죠. 그럼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기울기 구하면 요 x 값이 얼마예요? 2, y 값 10, 2분의 10 해서 기울기가 5.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거죠. 5 곱하기 요 s, 얘는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어디 면적? 요 기울기 뭐 요때의 면적이 아니라 요때 s 값은 요 도선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선의 면적. 그래서 가로가 20cm, 세로가 10cm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미터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얘는 0.2 곱하기 0.1인 거죠. 그럼 계산하면 0.02 계산하면 0.1V 이런 식으로 유도 기전력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위에 있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자기장 영역에 도선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되어 있고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처럼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1초, 2초, 4초일 때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1에서 3초까지 볼까요? 1에서 3초까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있죠.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니까 쉽게 말해서 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더 많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6개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력선이 세져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져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6개였는데 12개로 늘어나는 이런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러면 12개를 다시 6개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저절로 생겨나서 상쇄시켜 줘야 되더라. 그럼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기려면 전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3초까지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다 라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에서 이제 4.5초까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3초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엄청 세요. 지금 이미 자기력선이 12개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졌으니까. 12개였는데 6개로 변화했어. 이러한 변화가 또 싫은 거지. 이렇게 12개였는데 6개로 줄어드는 게 싫으니까 그 6개를 다시 12개로 맞춰줘야 돼.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해지는 방향으로, 즉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절로 생겨나면 되겠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나면 오른손 써서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이때는 시계 방향. 그래서 1번 답은 했고요. 1, 2, 4초일 때 저항 아래 흐른 전류의 세기에 비는 전류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유도 전류는 유도 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얘를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ps 이렇게 하는 건데, 요 마이너스 구어는 계산에 참여하지 않고 도선은 한 번 감겨져 있고, 즉 왼쪽에서 요때 면적은 동일하고,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B는 요 델타 t분의 델타 B, 델타 t분의 델타 B가 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했었던 거죠. 이때 기울기랑 이때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구하면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0에서부터 3초까지는 기울기 값이 얼마냐면 3분의 3b0가 되는 거죠. 그래서 b0가 되는 거고, 3에서 5초까지는 기울기가 1분의 2b0, 그러니까 기울기 계산해 보면 2b0가 될 겁니다. 그래서 1, 2, 4초일 때의 전류의 세기의 b는 기울기의 b가 되니까 b0 대 b0 대 2b0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1대 1대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정사각형도선 ABCD가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CD인 요 네모난 도선이 자기장 영역,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으로 일정한 속력 V로 들어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도선은 바깥쪽에 있었을 거예요.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서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바깥쪽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0였는데 지금 그림에처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기력선이 2개가 됐어요. 자기력선이 0개였는데 자기력선이 2개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가 싫다. 이 2개를 다시 제로로 없애버리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도선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저절로 2개가 만들어지더라. 자기력선 2개가 저절로 만들어지더라.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냐면 오른손을 써서 자기력선이 위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감기는 방향 하게 된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질 거다. 즉, 이 도선이 바깥쪽에 있다가 요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동안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바깥쪽에 있을 때는 0개, 들어갈 때는 2개, 그 다음에 한 칸 더 되게 되면은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의 개수가 2개씩 증가하고 있어요. 플러스 2, 플러스 2. 그래서 이 2개씩 증가한다는 소리는 자기력선의 변화율이 2라는 거죠. 2개씩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전류라고 하는 녀석은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하고 비례관계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죠. 요 마이너스 기호는 계산에 쓰이지 않고 도선이 한 번 감겨져 있고, 즉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니까 1초에 똑같은 1초에 한 칸씩 간다라고 봤을 때 그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 동안 요 델타 파이 값이 일정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두 개씩 늘어나고 있지만 변화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요 내용이 좀 약간 낚이기 쉬운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선 A, B, C, D가 자기장의 영역에 완전히 들어가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 통과하는데 이 도선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도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거든요. 또 한 칸 이동해도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예요. 변화가 없죠. 델타 파이 값이 제로라는 소리죠.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서 이동해 있을 때는 전류는 제로가 된다. 흐르지 않는다. 전류는 제로다 라는 거. 흐르지 않는다. X 표시로 할까요? 전류의 값은 제로이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4번. 도선이 자기장 영역으로 빠져나올 때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끝에 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지금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 통과하고 있는데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2개로 줄어들죠. 4개였는데 2개로 줄어드는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이 2개를 4개로 원래대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절로 자기력선이 생겨나는데 이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려면 이 사각 도선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시계 방향. 이해되시죠? 5번째, 자기장의 세기가 2배이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의 세기가 2배라는 소리는 쉽게 말해서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2배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각 도선이 한 칸씩 들어가는데 여기 자기력선의 개수가 빵기였다가 한 칸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4개, 또 한 칸 들어가면 8개, 12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몇 개씩 변화하냐면 4개씩 변해요. 이 값이 2개가 아니라 4개씩 변화하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값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 전압하고 유도 전류가 비례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요 값이 델타 파이가 2배가 커진 거죠. 전류의 세기는 2배가 되더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다기보다는 좀 찾아내는 거죠. 문제가 그렇게 형태가 생소하지 문제를 한두 번 풀어보면 예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전 2번 볼게요. 좀 전에 얘기한 거에 이제 약간 응용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세기가 같고 다른 자기장 영역을 지금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선 A 같은 경우 길이가 A고 얘는 2A. 그래서 면적이 좀 약간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일정한 속도니까 1초에 한 칸씩 간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깥쪽에 있었을 때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제로였는데 한 칸 들어가게 되면 자기력선이 2개, 또 한 칸 들어가면 4개, 또 한 칸 들어가면
6개 이런 식으로 2개씩 변화하는 거죠. 2개씩. 그래서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얘가 2개씩 변하더라. 델타 파이가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오른쪽 나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쪽에 있을 때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제로인데 여기 한 칸 들어가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4개. 또 한 칸 들어가게 되면 8개. 또 한 칸 들어가게 되면 12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얘 같은 경우는 4개씩 자기장이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 델타 파이 값이 4개씩이라는 소리죠.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나의 도선에는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 같은 경우 오른쪽에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제로인데 여기 한 칸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4개가 변화한 거죠. 이러한 변화가 싫다. 이 4개를 다시 제로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4개가 생겨나서 상쇄시켜 주면 되겠죠.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려면은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된다.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기억 동그라미. 가와 나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자기력 관련된 거고, 뭐 왼손 플레밍 법칙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힘의 방향은 이제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디귿. 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2배 크다. 요거는 4개씩 자기력선이 변했고 얘는 2개씩 변했죠. 그래서 요 값이 2배 더 큰 거죠. 그래서 디귿 동그라미. 니을. 나 도선의 이동 속도를 EV로 하면 가 도선에 흐르는 전류보다 4배 큰 전류가 흐른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있었을 때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제로였는데 속력을 EV로 하게 되면 1초에 2칸 가는 거죠. 2칸 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빵개였는데 이번에는 8개로 늘어나고, 또 한 칸 들어가게 되면은 16개. 뭐 그램으로 나타낼 수 없지만 24개. 이런 식으로 속력이 EV가 된다 그러면 8개씩 변해요. 8개씩. 8개씩. 근데 원래 가는 2개씩. 몇 배 차이야? 4배 큰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니글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실전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 형태의 문제인데요.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속에 D자형 도선을 종이면에 고정시켜 놓고 막대기 도선을 여기다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여기 있으면은 여기로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좀 회로 모양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영역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보자. 오른쪽으로 이동할 건데, 이동하기 전에 자기력선이 이 회로 안에 몇 개 통과하고 있느냐? 6개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칸, 1초에 한 칸씩 이동한다고 치면 이때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9개. 이때는 몇 개 통과하냐면 12개. 이런 거죠. 처음에 6개 통과하고 있었는데 9개로 늘어났어요. 변화했죠?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변화가 싫어. 9개를 다시 6개로 맞춰주려면 이걸 상쇄시켜주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3개가 생겨나면 되고, 나오는 방향이 생겨나려면 이 회로에서, 도선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오른손 써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아래는, 이 저항에는 A, R, B 방향, 즉 반시계 방향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기억 맞죠? 이 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동안에. 니은. 아래 흐르는 유도된 전류의 세기는 점점 증가한다. 처음에 자기력선이 6개, 그 다음에 9개, 여기 오면 12개, 여기 오면 15개.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증가했지만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해서 이 변화율이
지금 3개씩으로 해서 일정하죠. 변화율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점점 증가한다가 아니라 세기는 일정하다. 이 질문이 가장 낚이기 쉬운 지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디귿. 도체막대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자기장의 세기가 2배가 되면 아래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도 2배가 된다. 이 소리는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씩 통과하고 있었는데 자기장의 세기를 2배 주면 어디야? 자기장의 세기를 2배 해주면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하나씩 2배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안에 쪽만 해줄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처음에 아까 자기장의 세기가 2배가 아닐 때는 6개, 9개, 12개였는데 지금 현재 12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력선이 12개가 되고 한 칸 가게 되면은 6개가 되어서 18개, 또 6개가 늘어지면 24개죠. 이번에는 몇 개씩 증가하냐면 6개씩 증가하는 거죠. 6개씩 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6개씩 일정하게 증가. 그래서 좀 전에는 3개씩이었는데 이번 6개씩이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도 2배가 된다. 디귿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힘의 방향은 왼쪽에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요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힘의 방향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과 금속고리. 금속고리를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도선과 멀리할 때 지금 직선으로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엄지를 갖다 놓게 된다 그러면 이 오른쪽 영역은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생길 건데 이 금속고리를 멀리 떨어뜨렸어요. 도선부터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하게 되면 이 도선에 가까운 쪽보다는 직선 도선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하고는 반비례 있고 전류하고는 비례관계에 있는데 전류는 변하지 않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 가까이 있을 때는 자기력선이 4개였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자기력선의 개수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4개였는데 2개로 변했네. 이 2개로 변하는 게 싫어. 얘를 다시 4개로 맞춰주려면 저절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2개가 생겨나야 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려면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기억.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속은 일정하다. 자기력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4개인데 2개로 줄어들었죠. 기억 틀렸고. 금속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이다. 맞죠?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내용은 맞지만 힘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5번. 마찬가지인데 도선이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에서 4초까지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줬으니까 전류가 증가하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증가하겠죠. 즉 자기력선이 2개였는데 4개로 증가하게 되겠죠. 2개였는데 4개로 변화했네. 이러한 변화가 싫어. 나는 그래서 2개로 맞춰줄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2개가 생겨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더라. 먼저 1에서 2초 사이에 1에서 2초 사이면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죠.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면 요 자기장의 세기도 일정하겠죠. 일정한 세기의 유도전류가 흐른다. 변화율이 없잖아요. 변화율이 없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2에서 4초 사이에 전류의 세기가 세졌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 거죠. 그래서 지금 따져준 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죠. 니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2에서 4초까지 금속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지금 보면은 전류가 흘렀지만 유도전류가 아니죠. 전류가 흘렀다는 소리는 전류가 흘렀으면 이제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장이 변화하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의 1차 방정식 꼴의 기울기 값이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여기선 전류 값이 일정하게 증가했지만, 증가란 말을 빼자. 일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때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는 결국 이 금속고리 안에서는 자기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장. 그래서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하고 비례관계 있고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자기장의 세기는 s분의 파이 해서 파이라고 하는 거는 bs.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로 이제 정리가 할 수 있는데, 요게 시간 t분의, 요겐 전류였지만 자기장을 의미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때 기울기 값이잖아요. 요게 기울기가 일정하다 라는 거니까,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아까 앞에서도 좀 이게 좀 낚이기 쉬운 질문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여기 발전기 관련된 거는 이제 그냥 뭐 시험 문제에서도 내지 않고, 여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발전기는 다루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